자, 이제 74페이지 수요 돌았습니다. 자, 수요. 유량, 저량 한 말인데요. 그 맨 아래 3번에 유효수요 별표하시고 유효수요. 자, 수요는 우하향합니다. 이랬습니다. 수요는 이제 의사 수요를 하고 유효 하는 말은 살 능력 있는 수요다 이 말이지. 살 능력 있는 수요, 유효 수요 이렇게 부릅니다. 유효 수요. 공급도 당년 유효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수라는 말 자체를 작년에도 그대로 시험 나왔지만 사가 2,000일 때는 200개까지 살 용의가 있고 더 사진 않아요. 또 3,000일 때는 100개까지 살 용의가 있다. 더 사진 않습니다. 더 살려면 사값이 떨어져야 더 삽니다. 1,000일 때는 최대 구매량이 500개까지다. 더 안 산다. 더 살려면 900원 더 떨어지면 700개도 살 수, 800개도 살 수 있지. 그래서 최대 구매량 이 점들을 연결한 선 요렇게 출제하기도 했지. 사가 2,000일 때 최대 구매량이 200개였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더 이상 안 사죠. 더 이상 살려면 사값이 떨어져야 돼. 그럼 더 사지. 그게 우하향하는 수용성이 되고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깊이 왔으니까 반복했으니까 이거는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점들을 연결한 서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가 요만큼 살 때는 최고 3,000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더 달라면 안 돼. 더 달라면 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을 줄여야 돼. 이해가시죠? 그럼 좀 전에 200개 살 때는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2,000원 아닙니까? 더 안 줘. 500개 살 때는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수요곡선이니까 수요곡선.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 구매량 이렇게 되고 주어진 양에서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들, 점들을 연결하는 서이다. 이렇게 된다니까 부인이 일정하고 남편이 최대 구매량이고 남편이 일정했으면 부인이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이렇게 하듯이 원리는 똑같아. P와 Q 만남. 그 다음에 우측에 저량, 유량 별표하시고 원래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량, 유량. 자, 유량부터 먼저 치면 유량은 흐르는 양이죠. 그래서 영어로 쓰면 flow 이렇게 부르고 흐르는 양이다. 이때 뭐가 흐르느냐? 물리적으로 물이 흐르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 우리 사회과학적 용어는 시간이 흘러 이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그게 바로 유량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간 흐름도 되고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30년 동안 이 전부 다 유량이라. 그럼 우리가 임대차 시장 가면 임대차 기간이 반드시 있죠. 그 유량이라니까. 전세 2년간 전세다. 2년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가는 이걸 분명히 딱 적어야 돼요. 계약서 쓸 때 이런 걸 놓치지 말고 괜히 이 놓치가 다툼이 생기거나 불이익 처분 당하지 말고요. 정확히 하자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저량. 자, 저량은 저축량처럼 물리적으로는 스톡. 특정 시점. 이 저자가 현재 시점 내가 저축한 양. 시점이에요. 시점. 우리 집에 내 통장이 지금 현재 통장 잔액이 얼마 있습니다. 저 통장에는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있고 이쪽에는 플러스 통장 잔액이 있고 뭐 등 이렇게 현재 시점 쌓여 있는 양, 저량.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렇게 부르죠. 매매 시점 이렇게 쓰면 돼요.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래서 내가 집 살 때 내 돈 1억 은행 가서 역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 샀습니다. 오른쪽 왼쪽 돈 항상 같으니까 샀습니다. 이때 이 3억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했죠? 3억. 자산, 총자본, 자산 이랬고 요건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 2억은 나무돈이니까 부채 또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두 개 합친 걸 총자본, 종합자본, 총자본이 자산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자산, 지금 만약에 2018년 3월 1일 시점이다 하면 이때 샀대, 집 샀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대체대표라는 책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한 용어는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바뀌었죠. 한 10년 전에. 자산 재무상태, 부채 재무상태, 자본 재무상태다. 매수 시점 이렇게 시점, 매수 시점. 그래가지고 이걸 전세 월세를 지금 뺐답니다. 세를 놨대, 세를 놓으면 세를 넣어서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1년에 수입이 월세 월간 100만 원 수입이고 비용이 10만 원 들어간다. 90만 원 이익이 나오겠지. 이거 수익이다, 수입이다 이래 되고, 이거는 지출 비용이다, 지출이다 이래 써도 되고, 이건 남는 소득 이익이다 이렇게 쓰고, 세무서 가면 이건 이제 소득이다 이렇게. 소득세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영년 탄력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 소득이다 이렇게 세무서 가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런 용어는 다 유래입니다. 1년간 임대료 수익, 이자 수익, 1년간 임차료 비용, 이자 비용, 또 연봉, 월급 주다 이런 건 주는 건 다 비용이죠. 응? 그래서 남는 것이 100만 원 들어오고 10만 원 빠져나오고 90만 원 남았다. 이익이다, 이익. 이걸 보고 우리 시험 나올 때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고요. 내는 같은 이익입니다. 줄여 있을 뿐이니까 이익. 세무서 가면 세무조정을 통해 갖고 소득세 과세하기 위해서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익하고 소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건 세무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험도 소득도 일단 출제를 했으니까 소득도 1년 동안 소득, 1년 동안 이익 같은 개념이다. 당연히 유난이죠. 그런데 수익을 알고 비용만 알면 이런 것은 다 나오는 거죠.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이 돈 속에 유량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유량 돈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 벗어나는 게 단 한 푼도 없다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시점, 저량, 이 시점의 돈은 자산, 부채, 자본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단 이거 아파트 1억짜리 아파트가 세 채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1억짜리 세 채 같으면 1억짜리 이게 단가죠. 아까 단가. 요 세 채가 Q 아닙니까? 수량. PQ. PQ를 곱하면 세상 돈은 다 계산됐죠. 그래서 단가 1억짜리 아파트 세 채 있습니다. 그 3억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Q를 가지고 기존 주택 재고량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니까. 양을. 그걸 부를 뿐이지 결국에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기본적 저량 용어이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유량 용어이다. 유량, 일정 기간 이 5개 속에 세상 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손 안에 모든 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돈을 이제 이 단가 입장에서 얘기하거나 수량 입장에서 얘기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언급해 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량 한번 보시면 일정 시점, 매매 시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래 되겠죠.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다 이 말은 바로 여기 이 단가 이 말 단가. 현재 시점 우리 집 아파트 단가가 1억입니다. 근데 세 채입니다. 3억 이 말이지 단가.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재고량 그러니까 1억짜리 세 채 있으면 세 채가 기존 주택 재고량 아닙니까? 세 채가 곱하면 3억이 되는 거지 자산이.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도 같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아파트 세 채 있어. 1억짜리 세 채. 그러면 기존 주택 재고량, 공급량 세 채, 주택 재고량 세 채 같은 말이야. 같아. 그런데 용어는 이래저래 출제를 하니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순자산. 이게 뭐다? 순자산. 순자산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떤 도일까요? 하여튼 돈에 대한 용어는 이 속에 다 있으니까 이 5개 속에. 순자산은 자본이죠. 자본. 그지? 자본. 수는 빼기다 더하기다. 빼기. 총자산 3억에서 부채 이익을 빼면 순자산 1억이 나오죠. 순자산은 자본입니다. 순자산은 자본입니다. 총자본은 자산이고 총자본은 자산이고 총은 더하기니까 자기 자본 1억 타인 자본 2억 더하면 3억 자산이지. 그래서 총자본은 자산이고 우리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이게 총자본은 자산이고 순자산은 자본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구수, 현재 대한민국 인구, 서울 인구, 경기도 인구, 수도권 인구, 인구수, 현재 시점.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변동한다는 말이 넣으면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현재 시점에 인구수, 그냥 인구수, 주택 보급률 할 때는 절약 용어인데, 주택 보급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6%다, 내년 이맘때 108% 된다라고 하면 1년 동안 2% 상승했죠. 주택 보급률이 증가 또는 감소, 변동 이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례입니다.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기간을 저 유량을 명시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가, 감소, 변동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인구다, 주택 보급률이다 이 말은 현재 시점이란 뜻이니까 그 절약 용어고. 그래서 주택 보급률 이래만 쓴다고 보급률 쓴다 해서 무조건 절약 유량이 아닙니다. 보급률이 증가했습니다 하면 그건 유량이고 1년 동안. 보급률이 얼마다 하면 그건 절약이고 인구수가 얼마다 하면 절약이고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 하면 이건 유량이고.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나오면 절약이지만 1년 동안 우리 집 자산이 1억 증가했대요. 그럼 1년 동안이죠. 유량이지. 부채가 5천만 원 갚았대. 지금은 2억이지만 1년 후는 1억 5천이라. 그럼 1년 동안 부채 감소하면 이것도 유량이라. 그래서 자본이 1년 동안 5천만 원 증가했대. 자본이. 1년 동안 자본 증가, 그 유량입니다. 응? 그래서 이런 용어라도 변동, 증감 이런 용어가 쓰면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변동했습니다. 이런 용어로 쓰면 앞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실력이 지금 시험 치면 몇 점 나온다 했대? 100점 나온다 했지, 100점. 한 과목당 평균 20점 평균물가가 20점. 3번만 우럭 찍어도 20점 나오겠지. 처음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몇 과목이다? 5과목이니까 100점이잖아. 지금 시험 치면 100점이야, 100점. 집에 가서 얘기할 때 총점 얘기하시기 바란다. 이 점수 얘기하면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장들은 모른다니까. 100점. 그 합격할 때는 300점 하면 되지. 5과목이니까 5, 6, 3,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합격한다고. 그러면 이거 100점에서 300점 합격하려면 몇 점 증가시켜야 한다? 10월 27일까지 200점을 업시켜야 되죠. 요게 지금부터 10월 27일까지 증가. 이게 유량이래, 유량. 요거는 현재 시점. 요거는 10월 27일 시점이니까 저량이고, 유량이라. 모든 변수가 다 저렇게 불려요. 그 당연하죠. 그래서 유량은, 그 밑에 유량은 일정 기간, 임대차 기간 대표로. 임대료 수익. 자, 임대료 하는 것도 우리 가격입니다, 가격. 주의할 것은 이게 가격이라 해서 아까 우리 수익서는 가격을 했죠. 이 가격이 저량 가격도 있고 유량 가격도 있습니다. 그냥 매매 가격에서 이게 저량 가격이다 하면 안 되고 임대료도 가격이잖아요. 우리 시험에 이 가격을 갖다가 임대료, 임차료 뭐 같은 뜻이고 이 말고 또 지대 이런 것도 다 나오죠. 토지 임대료. 이게 1년간 임대료, 2년간 임대료, 월간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다 유량 가격이에요. 유량 가격이고 교환시장에서 매매 가격 이건 저량 용어고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료도 가격이잖아요. 그건 유량 가격입니다. 유량 가격.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가격이 무조건 매매 이 가격에서 저량 용어만 아닙니다. 이 유량 저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이게 수요든 공급이든 이 수요도 저량 수요 공급이 있고 공급도 저량 유량 다 있습니다. 저량, 유량 다 있다고. 이 저량, 유량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시험 나오지. 그 가격도 마찬가지라. 유량, 저량 다 있습니다. 이 저량만 있다 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저량, 수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저량 공급.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200만 채가 있다 합시다. 200만. 이건 저량 공급이라. 이 중에서 1900만 지금 어젯밤 주무시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시점 저량 수요라.
이건 공실이고 빈집이고 내년 1년 동안에 신축 공급이 공동 단독 다 합체가 50만 채 증가 예정이다. 그 중에서 45만 채를 수요할 예정이다. 유량 수요, 유량 공급, 저량 공급, 저량 수요입니다. 다 있죠? 자,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원래 이거 재건축하면 멸실된 거는 빼야 되고 신축한 건 더해야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괜히 산수가 되니까 생각해 버립시다. 저량, 여기 저량 공급, 이 공급인데 저량 공급이고 이건 유량 공급이라. 이건 수요인데 저량 수요고 이건 유량 수요라니까 1년 동안 사는 거야. 1년 동안 파는 거지. 이거는 현재 시점 있는 거고 이건 현재쯤 사용하는 집이고 이 말이지. 다 있습니다. 유량, 저량 다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저량, 유량, 저량, 유량, 저량, 유량 다 있다니까. 그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Q.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지대 수입은 토지 임대료니까 유량이죠. 1년 동안 토지 임대료, 실물 자산, 현재 시점에 실물 금융 자산,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면 인구수처럼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 도시 인구 저량, 아파트 생산량 1년 동안 생산량이니까 유량이고 가계 소득 1년 동안 소득 이익이니까 유량이죠. 현재 시점 우리 집 아파트 세 채 있다. 전국에 주택 2천만 채 있다. 이 저량이죠. 주택 재고, 기존 주택 양처럼 저량이다. 그거 용어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다가 안 되면 이렇게 1년 동안이란 말을 넣어가 말이 되면 그 유량이고 전부 다. 앞에다가 일정 시점, 현재 시점 이런 말러가 되면 그게 다 저량입니다. 현재 시점 인구수, 현재 시점 우리 집 주택수, 현재 시점 내 실력. 아, 예, 통화량. 지금 호주머니 돈 얼마 있습니까? 현재 시점 돈 얼마 있습니까? 호주머니? 몰라요?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카드만 들고 다니지. 현재 시점 그 돈 있는 양 그게 통화량이다. 그렇지. 1년에 우리 통화량이 최근에 한 6, 7년 동안에 6, 7% 증가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가다, 감소다 이런 말 넣으면 유량인데 1년 동안. 매년 통화량 발행 증가량이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 M1, M2, M3 뭐 이렇게 있지만 그 통화량 증가량이 한 6, 7% 증가해왔습니다. 그 작년에 1억짜리 땅이 지금 1억 600만 원하고 가치가 같아요. 통화 발행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만함. 그렇지. 그냥 통화량 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양이고 현재 우리 집에 있는 돈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통화 발행 증가했다 하면 이주일 총재 있잖아요. 이주일 총재 하는 총재가 책임하에 M 발행량 증가량이 7%다 이렇게 하면 그 1년 동안 증가라니까 그건 유량이지. 그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그치? 통화 증가량 이럴 때는 1년 동안, 3년 동안,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유량이고 그냥 통화량 할 때는 지금 현재 내 호주에 있는 돈량 똑같아. 시점. 자, 넘기시가. 가운데 박스 보면 박스 주택 수요가 있고 주택 소요가 있습니다.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 줄임말이야. 보통 우리가 수요 이렇게 바로 써버려요. 앞에 유효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하는 이유가 동산에서는 이거 오늘 피자 한 판 먹을 생각 있으면 살 의사만 있으면 내가 사든 네가 사든 하겠다. 근데 피자집 부동산을 3억짜리 산대. 그러면 야 너 돈 있냐? 돈 있다 하면 능력 있는 수요 이래 되는 거죠. 그때 그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중요하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이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산 경제학이다 보니까 이걸 생략하고 그냥 수요 이렇게 많이 써놔서 그래요. 수요 앞에다가 유효란 말이 일단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 수요는. 그 다음에 우측에 주택 소요다 이 말은 주택이 필요는 한데 니즈라 니즈 영어로 쓰면 니즈인데 필요는 한데 돈 없는 수요다 이 말이죠. 돈 벌면 집 사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잠재 수요. 소요는 잠재 수요. 포텐셜 잠자고 있는 수요. 나중에 돈 벌면 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서민층은
잠재 수요이고 중산층은 유효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구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그 용어가 많은데 이건 별도로 공부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를 뭐 학원과 모의고사나 이렇게 기출문제 간혹 보다 보면 이 용어를 하나 찔끔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하고는 같이 할 필요 없고 그때 다 소화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간 이제 수요 곡선 이미 다 했습니다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 이미 다 했죠. 다 했습니다. 디맨드. 자, 수요 곡선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 경제 이론은 이 말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면 틀려버려, 실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수요 공급의 원래 균형에서 이자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렇죠. 이자가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 여기 답이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합니다.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말이 없이 그냥 이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불완전한 물음이 되는 겁니다. 이자는 상승했지만 이 시장 지역에 인구가 확 증가하면 오히려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 특유수요, 가수요까지 합쳐버리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니까, 그지?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뭐가 답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경제이론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이 말을 전제를 깔고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하는 이 말이 곳곳에 다 나오죠. 알면 그런 말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자, 단위당 가격. 이 단위당 가격을 영어로 보냈습니까? 단위당 가격. 그렇죠. 수직선 P. 단가. 단위당 가격이 수율량과 Q. 수평선은 뭐다? 수평선은 Q. 그래서 P와 Q 관계. 그래프 그런 것이다. 자, P가 움직이고 Q가 움직입니다. 자, P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율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율량은 증가한 걸 이렇게 우하향 점을 연결하는 선. 이 그래프 그는 이게 수요 곡선이지. 이미 우리가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특징. 우하향 곡선이다.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다는 게 당연한데 이걸 우상향이다 라고 틀린 거 찍어내라 이렇게 출제하게 됐지.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디귿의 단기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비탄력적, 장기는 경사가 완만 탄력적으로 바뀐다. 수요든 공급이든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장기는 우리가 세월이 약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지금은 남편이 한 소리 하면 마음에 충격이 와닿습니다. 마음에 속이 쓰립니다. 근데 세월 지나면 약이죠. 완만하게 다시 없었던 것 같이 적응을 하고 그래 되죠. 그래서 이게 곡선 그리면 이게 누워있는 수요곡선 이게 탄력적이고 서있는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하면 돼요. 탄력적으로 바뀐다. 이게 장기다.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여기 수요 공급 말고 어디라도 똑같아요. 연애하다가 어제 한판 뜨고 나면 마음이 쓰리잖아요. 그럼 뭐가 약이다? 그럼 시간이 약이야. 장기 지나면 완만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경제 이론뿐만 아니고 이게 심리학에 모아서 나온 게 경제 이론이니까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고래 기억 니은에 보니까 시장 수요 곡선 별표하시고 시장 수요 곡선. 그 밑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읽어보시면 계란 한 개당 200원일 때 A라는 사람은 몇 개 산다? 200원일 때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양이 몇 개일까요? A. 15개까지 이 최대 구매량 쩐들을 연결한 선 이렇게 시험 출제하면 엄청 어렵다니까. 그렇게 출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계란 한 개 200원일 때 최대 구매량은 몇 개? 25개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25개, 개인 B가 25개 구매할 때 최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한 개당 얼마씩까지 줄 수 있다? 그렇지. 200원까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기라. P 입장에서 얘기도 되고 Q 입장에서 얘기도 되고 얘기되죠. 그렇지? 남편 입장에서 얘기되고 부인이 가만히 있을 때 남편, 또 남편이 가만히 있을 때 부인 입장 이렇게 얘기된다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그 다음에 계란 한 개 200원일 때 이때 A, B 이 두 사람만 올 이 계란 사는 시장의 수요자이라면 A, B 수요랑 합치면 전체 시장 수요가 되죠. 그 시장 수를 보고 이제 우리 마켓이라는 마켓. A 수요, B 수요 합친 것이 마켓 수요다. 또는 이걸 뭐 QA, QB, QM 이렇게 시험 출제합니다. QA, QB, QM 마켓 시장 수요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시장 수요 전체량은 몇 개? A가 15개, B가 25개니까 40개. 이게 시장 전체 수요죠. 그다음 계란이 300일 때는 A는 10개, B는 몇 개? 20개. 그럼 시장 전체는 몇 개? 30개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을 꺼보니까 시장 수요 개별 L 수요 곡선하고 개별 B 수요 곡선하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하고 어느 게 더 완만하게 누워 있습니까? 어느 게 더 탄력적이다? 그렇죠. 시장 수요 곡선이 수평의 합이라. 왜 수평의 합이라 말을 써놓으면 수평이 Q니까 이거 벌써 이 시계 수식에서도 AQ, BQ 두 개 합치면 MQ 시장 수요라이죠. 그래서 수평을 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평의 합. 수평선이 Q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그 니은에 다시 보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거다 별표하시고 수평의 합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다 이 말을 달리 완경사 탄력적이다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자, 다음 페이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얘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격 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체 효과 하나 말이 있고요. 자, 그 대체 효과의 별표. 그 다음에 소득 효과. 좀 전에 우리 예에서 사값이 하락했을 때 2,000원에서 1,000원 하락하니까 아까 200개 살려 하다가 500개 사려 했죠. 300개 증가했죠. 300개 증가. 이게 바로 가격효과입니다. 사값이 2,000원에서 1,000원 하락하니까 200개 살려다가 500개 사려 하죠. 그럼 300개 증가했지.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더 구매하는 효과. 이 가격효과예요. 가격효과. 그런데 이 가격효과 이걸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가 중요하니까 나눠서 한번 봅시다. 이 말은 이 대체효과는 다른 것이 일정할 때, 소득이 일정할 때 상대 가격 효과, 상대 가격 효과인데요. 사값이 떨어지면 다른 배고, 귤이고, 감이고 이게 가격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다른 가격은 불변인데 사값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대신 감사를 갔던 사람도 사과를 더 사갈 거고 사과를 살까 말까 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참에 더 사먹자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과 구매량이 200개 증가한 걸 이걸 보고 상대 가격 저렴함으로 해서 대신 사과를 더 많이 사먹는 효과 이게 대체효과라. 그런데 시장은 경쟁 대체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 장사를 하는 입장이면 이놈이 실질적으로 내 사과를 사가는 효과인 실질수요. 이게 실질수요. 실질수요.
우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했습니다만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는 실질수요 함수 다 많이 출제했습니다. 언젠가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득은 뭐냐? 이건 실질소득이에요. 실질소득. 실질소득. 만원 가지고 사과가 2,000원일 때는 5개밖에 못 사지. 만원 가지고 사과 사러 가면 1,000원 떨어지면 몇 개 살 수 있다? 10개 살 수 있잖아요. 5개 더 살 수 있지. Q, 실질소득인데 Q를 사과를 5개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게 실질소득 효과입니다. 그 사과값이 저렴한 바람에 내가 실질소득이 증가해가지고 100개를 더 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질소득 효과래. 실질소득 효과. 자, 다시 반대로. 우리 사과가 2,000원에서 3,000원 올랐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오르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200개 사려다가 100개밖에 안 사죠. 그럼 100개가 줄었잖아요. 100개 가격이 상승한 바람에 그 결과 효과로 100개 감소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가격효과래요. 가격효과. 그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과가 비싸니까 사과를 안 사고 귤, 배, 다른 거 사러 가버리죠. 그래서 70개가 감소한 거예요. 상대 가격이 사과가 비싼 바람에 안 사.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내가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귤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 선택하잖아요. 그 사과가 상대로 비싸면 사과 안 사고 다른 걸 짓게 되죠. 그 효과로 사과를 적게 산 효과입니다. 경쟁 대처관계 있을 때 내가 사과장 살 때는 경쟁 대처관계 항상 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게 저렴해야 잘 팔리지. 상대적으로 비싸면 잘 안 팔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사과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실무상 고려해야 장사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실질수요라. 옛날에는 이걸 수요곡소를 했는데 이는 명목상 수요 함수일 뿐이고 이것만 갖고 하면 장사 못합니다. 떨어먹습니다. 요걸 가지고 해야 장사를 잘하지.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값이 2,000원 하다가 3,000원 뛰니까 내가 100개를 덜 샀는데 요건 이제 만원 가지고 사면 저는 2,000원짜리 5개 살 수 있는데 3,000원 되면 3개밖에 못 사잖아요. 2개 감소하죠. 실질소득이 감소했잖아요. 물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소득 감소로 30개를 적게 사게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물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물가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바로 그 효과고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효과다. 이런 뜻이고 요거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우리 가게 짜장면 값이 싸면 더 잘 팔리지. 질은 좋은데 싸면 잘 팔리죠. 그래서 이게 높아져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실질 수요를 나타낸다 이 말이지. 공중에 사무실도 똑같아. 아파트 사러 오는 손님한테 중고 아파트든 새 아파트든 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설명을 잘해주면 서비스 질이 높잖아요. 똑같은 중개 보수 주는데 저 중개 사무실에 하니까 설명을 잘해줘요.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이 집 가겠습니까? 저 집 가겠습니까? 당연 같은 값이면 덩치 말았고 이 집을 가게 되죠. 그게 바로 경쟁 대체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상도 당연히 그래야지. 자, 그 대체효과 시험에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효과만 읽어봅시다. 대체효과란 대신효과란 소비자, 수요자의 실질소득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일정, 실질소득은 일정하고 다른 것은 일정하고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일정하고 두 재화 사이에 상대 가격 변화, 상대 가격 변화. 그러니까 질도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더 많이 사는 거지. 그 말이에요.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고 대처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사러 가버린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케이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이 경제이론 책은 그렇습니다. 케이스 모르고 용어 이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방 떠내려가 버려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당해 재화. 당해 재화는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이게 이해가 제일 편하니까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해 재화 우리 이 당해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학개론에서는 해당 재화 이렇게 출제합니다. 워낙 책이 여기저기 당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저도 그대로 써놨습니다만은 해당 재화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론 출제할 때는 순수 우리말로 해당 재화 아파트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관련제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제 자 관련제 중에서 그 대체제 별표 매년 시험 두세 문제 걸쳐 나온다. 좀 전에 우리가 대체 효과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경쟁 대체 관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 대신 효과 이게 중요해요. 갈비를 먹고 싶습니다. 소갈비도 있고 돼지갈비도 있고 뭐 닭갈비도 있고 많겠죠. 고갈비는 뭐예요? 고갈비. 고등어갈비 부산 남포동에 가면 있지 뒷골목에 고갈비 센터. 자 소갈비 갈비를 한번 떠고 싶다. 소갈비는 비싸다 싸다 비싸죠. 그래서 소갈비는 먹기 힘들겠고 대체관계에 있는 대체다 이 말은 대신할 수 있는 돼지고기 대체관계 돼지갈비를 뜯으러 가야 되겠지 그지? 돼지갈비를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돼지갈비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갈비 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지. 이거 가지고 시험 엄청 나옵니다. 이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 하시는 거 아이가? 응? 다 하시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체만 안 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모른 체만 안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안 해본 걸 경제의료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걸 다 시장 경제 체제가 대변화가 일어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똑같은 시장 체제에서 안 해본 걸 책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해본 걸 집약을 어떻게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소갈비 값이 비싸니까 소갈비를 못 먹고 대체 관계에 있는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입니다. 대신 갈비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 닭갈비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돼지갈비 수요가 많으면 돼지갈비 값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하지. 자, 여기 이건 우리가 수요 이게 아까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자, 소갈비 비싸면 소갈비 수요가 감소합니다. 저 위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이제 앞에서 이제 수량의 변화인데 이거 왜냐하면 이 가격이 수적성이고 수량이 수평선인데 가격이 비싼 바람에 가격이 오른 바람에 수량이 적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수량의 변화 합니다. 수량의 변화. 양이 들었죠, 양. 예? 수량의 변화. 수량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둘은 보면 원래 수요 공급인데 돼지갈비 수요 공급인데 돼지갈비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수요 곱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 곱선이 우측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이다. 그럼 돼지갈비 값이 올라가는 거지 뭐.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지. 이건 수요 이건 앞에처럼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고 가격 외에 대체제 가격이 비싼 바람에 나를 더 찾았죠. 저는 비싼 바람에 나를 찾으러 왔지. 그래서 이거는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외라고 하는데 가격 외. 가격 외에 10명 선수가 있습니다. 10명 선수. 이 가격은, 이 가격 변화는, 이 가격은, 이건 골키퍼라, 골키퍼. 가격. 가격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하면 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는 이건 수량의 변화를 하고 가격 외에 나머지 10명 뭐 대체제, 보완제, 가격 예상, 뭐 선호, 소득, 인구 뭐 많습니다. 이거 10가지 정리하면 우리 수요 전체 동산, 부동산 다 잡힙니다. 또 나중에 우리 5, 6월 달에 전체로 한 방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게 다른 가격 말고 골키퍼 너는 저 가서 쉬어. 가격 너는 저 쉬어. 나머지 10명 선수 이자가 하락하면 금리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뭐 세금이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뭐 등등 있잖아요. 다른 거. 그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변하는 거니까 이건 수요 변화다. 수요 변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수요 변화. 10명이 바뀌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보고 수요 변화를 하고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P가 바뀔 때 Q 바뀌는 거 수요량의 변화야. P 바뀔 때 Q. 그대로 판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저 판은 다른 파이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고 이거는 수요 변화고 이렇게 또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우리 탈에서 공부해 보면 이거 변화율 크기가 얼마냐 그것도 또 나올 거예요. 이 그림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 대체제. 근데 만약에 이 대체제를 말로 읽기 시작하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말로 한번 읽어봅시다. A 보시면 대체제란 커피와 홍차 이건 시험 안 나오고 아파트 빌라 이건 시험 잘 나오죠. 아파트 빌라 등 가격이나 효용 가치가 비슷하여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한을 의미한다. 그 뒤에 말 읽으니까 어렵지? 가격이나 효용이 비슷하여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제한을 대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 말로 된 거는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지 이게. 이거 말면 돼. 응?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지. 말로 돼 있으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X가 아파트고 Y가 빌라라면 내가 주거용, 효용, 용도, 주거 용도로 집을 하나 사야 돼. 근데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그럼 아파트 안 사고 대신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를 살 거 아닙니까? 빌라, 너도 빌라 사고 나도 빌라 사고 하면 빌라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지? 이렇게 대체 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또 종종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걸 괄호놓고 출제를 많이 한다.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수요가 증가하고 빌라 값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말이 되죠. 두 개를 괄호놓고 징검다리 두 개를 띄어넣으면서 완전히 가려지지만 이렇게도 출제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값도 올라간답니다. 말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말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 시험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소갈비가 비싸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갈비 값이 올라간대.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이 안에 숨은 것이 많다. 공부를 더 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완제. 대체제하고 보완제하고 두 개 답 찍으라 하면 대체제가 답이라.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 대체 관계가 워낙 많습니다. 경쟁 대체. 내가 돈 1억 갖고 어느 걸 투자 소비할 것이냐 하면 세상 만사에 꽉 찼습니다. 1억 주고 살 부동산고 주식이고 뭐 펀드고 전자화폐고 뭐 소비해도 되고 엄청 많잖아요. 1억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무한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한대 많은 투자 소비할 무한대 중에서 하나 선택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안이 무한대 있다는 뜻이거든. 그 속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대체란 것이 이론이나 실무나 우리 시험도 엄청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완제는 커피 프림 이 시험 안 나오고 토지 건물 여기 시험 나오죠. 나온다면 거의 잘 안 나옵니다만. 자,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둘 같이 대체제 보완제를 하는 기본 개념은 함께 소비 투자할 때 효용이 증가하면 그게 보완제라. 따로따로 투자 소비하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이제 대체 관계라니까. 자, 땅만 사는 게 좋습니까? 건물만 사는 게 좋습니까? 건물 토지 같이 사는 게 좋습니까? 같이 사는 게 좋죠. 그래서 보완제로 보완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아들, 딸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나 혼자 있는 게 좋다. 그것도 그때 달라요. 달라지죠. 근데 아들, 딸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겠죠. 남편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있는 게 좋겠죠. 그거 다 보완관계야. 보완관계. 토지 건물 함께 있는 게 좋죠.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근데 내가 아파트를 살 것이냐 빌라를 살 것이냐 할 때는
아파트 사면 아파트에서 사면 빌라를 안 사고 빌라 사게 되면 아파트 안 사는 이런 관계는 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얘 대신에 쟤를 살 수 있고 쟤 대신에 얘를 살 수 있고 그것도 대체 관계예요. 그런 걸 대체 관계라 한다. 그걸 뭐 영어로 영어가 이 100%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영어로 출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 있습니다. 소득 변화. 자, 소득 변화. 이놈도 우리가 시험에 종종 잘 나오죠. 소득. 이건 소득 탄력성하고 잘 나온다. 소득 탄력성. 돈 많이 벌면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파트 더 사지요. 일반적으로. 그걸 보고 자, 정상제라 한다. 돈 잃으면 평수도 줄이고 아파트 팔아치워야 합니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간 건 수학에서 0보다 크다. 이걸 이제 정상제라 한다. 학문상은 뭐 우등제, 일반제, 상급제 그런 시험 안 나오니까 정상제 칸코만 딱 별표시고 정상제. 자, 이거 보시면 이거지. 우리 이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2 이게 얼마다? 6 나누기 2는 아까 이 플러스는 이거 지워도 된다 했지? 앞에 다른 게 없을 때는 다른 항이 없을 때는 지우고 표시하죠. 6 나누기 2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 이거 얼마다? 3 맞습니까?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플러스 3이도 플러스 3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라니까. 돈 적게 벌면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좁은 면적으로 가야 되고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되고 이렇지. 수요 감소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지 플러스. 요놈 가지고 출제는 거의 안 합니다만은 이 플러스 이걸 가지고는 거의 출제를 안 했습니다만은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을 알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플러스 돈 더 벌면 더 사고 그게 정상제지. 돈 적게 벌면 적게 사는 그게 정상제지. 근데 반대로 돈 더 벌었을 때 달동네 살다가 내려와야지 이제. 돈 날렸을 때는 다시 달동네 올라가야 될까 이거. 그럼 달동네는 정상제다 열등제다. 화살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수학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건 이제 열등제라 한다. 열등제. 자, 우리 마이너스 6 나누기 3, 마이너스 6 나누기 2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6 하고 이 답이 얼마다? 얘는 플러스니까 올라갔고 얘는 마이너스 내려갔지. 얘는 내려갔고 쟤는 올라갔습니다. 얼마다? 6 나누기 2는 3인데 앞에 부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렇지 마이너스. 반대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걸 시험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학원과 모의고사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본 시험에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본 시험에서는 이 화살 방향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정상제, 열등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 선호. 아파트 선호, 기호가 증가하면 당연 수요가 증가하겠지. 아파트 전원택 수요가 증가하고 타운하우스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선호가 감소하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소비자 예상. 자, 꼭 소비자 예상에 중요합니다. 꼭 별표하시고. 경기 변동에도 시험 나오기도 한다. 그건 뭐가 있냐면 이 가격이 예상 가격이다. 예상 가격. 가격 예상, 가격 기대. 3년 후에 전원주택 질 땅이 필요한데 그때 땅값이 너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놔야 됩니까? 3년 후에 사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입니다. 미래 가격. 미래 가격, 예상 가격이 뭐냐. 3년 후에 땅값이 상승해서 하면 지금 미리 사놔야죠. 쌀 때, 상대적으로. 일반 가격과 다릅니다. 우리 가격이 비싸면, 아까 수요는 감소됐잖아요. 비싸면 수요 감소다 이랬는데, 3년 후, 미래, 3년 후에 땅값이 상승해서 상대면 지금 상대로 쌀 때 지금 살아야죠. 반대입니다, 반대. 이 부동산, 이 방향이 반대. 내년도에 아파트 값이 하락해 살면 지금 사야 됩니까? 내년에 사야 됩니까? 내년에 하락해 상하면 내년에 사야죠. 지금은 안 사고 내년에 사야지.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디라도 이런 예측은 하는 거죠. 주가가 상승 해상되면 지금 사야지. 그죠? 하락해 사면 안 사야지. 하락했을 때 사야지. 똑같아. 자, 그 다음,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6번에 맨 아래, 이자율 있고, 세금이 있고, 조세정책, 세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자율, 세금 두 개만 본다면, 자, 이자가 다 아시지만, 금리가 상승한대요.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한다, 하락한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지금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높였죠. 우리 한은은 그대로, 한국은행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기준금리가 역전이 나타났죠, 이제. 미국 금리가 0.25% 더 높아요. 그러면 이자가 높으면 우리 원칙적으로 다른 게 일정하고 이자만 상승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사람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지금 올랐어요, 지금 금방. 올랐어요. 그 말은 다른 요인들이, 그 말고 다른 요인들이 호재가 있으니까 올랐지. 요건 악재지만, 안 좋은 거지만, 요건 주가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상승시키는 기타 다른 요인이 있다. 남북, 평화, 좀 분위기 좋았다, 뭐 등등 다른 요인이 있어가, 그럼 상승하는 거야. 그 현실은 다른 요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부르다. 이런 얘기지. 모든 요인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 석학들도 예측건데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아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테스트도 많이 했어요. 모 대학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들 50명씩 모아놓고, 옆집에 사는 아줌마하고 주식 투자해가 수익률 내기를 한다니까, 수익 내기. 근데 경제학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손실이야. 근데 옆집 아줌마는 플러스가 나왔어. 아줌마도 잘했잖아.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82페이지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 양의 별표. 수요량의 변화. 이 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가냐? 따라서 다르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수요량의 변화는 좀 전에 했지만, P가 바뀔 때 Q가 바뀌는,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우하향 수요, 이 속에 다 묻혀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입니다. 이 배꼽에서 모가래 점, 공통상의 점의 이동.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배꼽에서 저 다랄의 점, 공통상의 점의 이동. 이게 수요량의 변화지. 이 양. P 바뀔 때 Q가 바뀌는 것. 이게 수요량의 변화다. 근데 가격 말고,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불변이고, 다른 것이, 다른 요인이, 다른 가격 외에, 좀 전에 우리 했듯이 가격 외에 뭐 세금이든지 인구수든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세금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할 거고, 이자가 하락하면 증가할 테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저놈이 비싸면 요놈 더 살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거 10명 선수가 있야 되는데, 이거 10가지, 이거 얘들이 바뀌가, 수요량이 증가 감소하는, 이걸 보고 수요 변화를 한다니까, 수요 변화. 가령, 가격은 불변이야. 사과 가격은 불변이다. 2,000원. 골키퍼는 저가 쉬어.
나머지 10명 선수. 이 지역에 인구수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사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사과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사과 100개 더 팔릴 때. 양이 증가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써먹었으니까 다른 용어로 써야 될까, 이거? 그럼 양이, 이거는 양을 써먹었으니까 양을 떼버리고, 그는 이거는 수요 증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수요 증가. 이 지역에 사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렸답니다. 대거 들어왔대. 그러면, 그래가 수요량이 100개 증가했습니다. 요걸 수요량의 증가 100개 했지만 수요 증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서는 수요량의 증가고. 악재가 들어오면 이게 감소하겠죠. 좌측 이동. 호재는 우측 이동. 악재는 좌측 이동.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P가 바뀔 때 Q가 바뀌는 거예요. 양의 변화고, P 요놈은 이놈이 아니고 다른 것이 P 외에 다른 것이 바뀌어가지고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보고 수요 증가, 수요 감소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그 밑에 수요량의 변화는 니은에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하면 돼. 동일한 수요. 아까 제가 점을 연결하면 곡선이 나온다 했잖아요. 예? 점을 해석 잘하면 된다 했죠. 경제이론이. 점을 연결하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 다음에 수요 변화는 상품 가격 외 P 외입니다. P 외 10가지가 있는데, 호재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악재면 수요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걸 보고 수요 변화라고 하자 이 말이지. 명칭이 달라야 하니까. 명칭이 달라져야 되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시험 나오기 이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다른 것도 해석이 되니까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뭐다?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입니다. 학원에 수강료가 저렴해가지고 수강한다. 무슨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학원의 수강료는 가격이죠. 맞지. 책값이 저렴해서 수강을 했대요. 무슨 변화? 그것도 수요량의 변화겠죠. 가격이니까 가격. 학원에서는 수강료, 책값, 이 가격 아닙니까? 가격. 당연히 가격이죠. 근데 우리 집 가까워서 학원에 수강했대. 그건 무슨 변화다? 그렇지. 수요 변화지. 학원 오니까 뭐 이쁜 아가씨가 있을 것 같대. 그건 무슨 변화? 수요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고, 가격 바뀌었을 때 가격이 저렴해서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지만, 가격 말고 다른 요인에 따라서 우리 집이 가까워서 또 강의를 잘해서 뭐 등 다른 요인이면 당연 수요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 자, 우측에 Q.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만 수요 감소지.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이냐?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일반적으로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하죠. 이것도 정확히 출제하려면 정상제다 이렇게 단서를 주는 게 맞습니다. 열등제 같으면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은 열등제도, 정상제도 뭐 비슷하게 있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 건축비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입니다, 공급. 건축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을 이동케 하는 거지, 공급을 증가하는 거지, 수요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공급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금방 봤지만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이렇게도 시험 나오지만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 시험 잘 나와요. 자, 택지비가 하락하고
건축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수요하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생산기술이다. 자, 우리 이 내진 설계, 건축, 생산기술이 발전하면 내진 설계, 건축,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하겠지. 또 생산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렇게도 출제를 하지. 그 다음에 공급자 수. 특정 시장 지역에 건설회사 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지, 이게. 이거 세 개는 공급 곡선만 움직이게 하는 거지 수요하고 상관없다. 제가 나중에 요약집을 정리할 때 8번, 9번, 10번 선수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이 세 선수는 공급만 영향을 줍니다. 또 수요만 영향을 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수요만. 수요 곡선, 공급 곡선하고 상관없는. 그 이제 8번, 9번, 10번 선수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소득, 선호, 인구수. 남편 카드 가지고 친구 둘씩 만나가 백화점에 쇼핑센터 선호하는 걸 사러 간대. 이건 수요만 영향을 주지 공급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이 조금 어렵게 출제할 때 이거 구분하는 것도 종종 출제를 합니다. 소득, 선호, 인구. 이거 살아가는 냄새가 물씬 나죠? 살아가는 냄새가 물씬 납니다. 얘는 생산, 공급. 생산이 공급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 생산이나 공급이나 같은 말이야. 그럼 공급 곡수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거 뭐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생산 공급이고 생산도 공급이고 공급도 공급이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물건 사러 간다. 좋아하는 거 친구 어울리 가지고 인구수 수요만 영향을 줘. 특정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인구수가 증가합니다 하면 아파트 수요가 많아진다. 수요 예측 요인으로 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하면 아파트 수요 감소하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면 역시 아파트 수요 많이 사겠네. 더 좋은 아파트 사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강남 지역에 소득 수준이 높다. 강남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각종 규제도 불구하고 잘 하락이 별로 움직이지 않지. 돈이 돈 버니까 내가 돈 벌면 피곤하고 돈이 돈 벌어줘야 되죠. 사회적 인구가 감소. 이 수요 감소지. 좌측 이동 맞네. 아파트 가격 하락이다.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는 요걸 찾아야 되니까 틀렸고. 아파트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맞지 이게.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 하락. 옆불대기 빌라 가격이 싸답니다. 그럼 그놈 사러 가버리지. 요놈 안 사고.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는 게 맞지. 대체재, 보완재 무슨 재가 나오면 옆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다른 재와 관련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관련재 빌라 값이 싸면 그놈 사러 가버리니까 아파트 안 사죠. 수요 감소.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 하락하면 더 많이 사죠. 우측이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 그 다음 부동산 공급 개념 서플라이, 서플라이. 자, 넘기시고 수요하면 공급은 쉽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가운데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봅시다.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꼭 별표하시고. 수익선은 가격, 수평선은 수량, Q, 원점입니다. 자, 물리적 공급은
물리란 말은 다른 말이 뭐다? 자연, 그지? 자연. 물리적 공급, 자연 공급.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증가도, 감소도, 이동도 두 개, 세 개 대체도 안 되지. 부부 연계가 부부 연계. 부정성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없고 영속성에 따라서 감소되지 않고 부동성에 따라서 중국, 일본 땅에 오너라. 이거 안 되죠. 또 한국 땅 가져가라. 이것도 안 된다니까. 부동성. 개별성에 따라서 only one 하나만 일자로 있을 뿐이야. 이걸 보고 수직선 완전 비탈력을 하죠. 부부 연계. 물리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이다. 이렇습니다. 수직선. 자, 이거는 그러면 지구는 지구 한반도 부수도수다. 이게 자연의 선물을 했죠. 토지, 선천적인 자연의 선물, 토지. 그 니꺼 내꺼 대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랬지. 그래서 토지 무슨 개념? 공개념. 토지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재 속성이 있습니다. 이랬죠. 우리 뭐 헌법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니꺼 내꺼일 수가 아니고 자연은 우리 모두 다 거지, 그지? 그래서 자연의 선물인 토지는 토지 공개념 도입한다 이런 얘기. 개념상은 물론 맞죠, 개념상은.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 우리 공유 수면을 매립간척한다 하는 것은 경제적 공급이지. 여기에 물리적으로는 전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토지, 물리적으로는 전혀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증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 부정성에 증가할 수 없으니까 토지 부정 문제가 발생하고 희소성 문제 귀합니다. 토지 공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대적 수요 경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정성 할 때 공부했잖아요. 분석할 때 이미 했죠. 그리고 건물은 고층할 수 있다. 집약적 이용이다. 이렇게 했지. 근데 여 밑에 서해 쪽하고 남해 쪽하고 공유 수면을 매립간척한대. 바다를 공유 수면 매립간척 여의도 땅에 근대하서 한 12배 정도 공유 수면 매립간척했대. 이거는 경제적 공급이지. 경제적 공급이다. 물리적 공급은 아니다 이 말이지. 공유 수면 매립간척은 경제적 공급은 할 수 있어도 물리적 공급은 없습니다. 부정성. 물리 자연은 부부 연계니까 부부 연계. 개념은 이 자연이 저는 말씀 공자위환 부부 연계 이 속성 때문에 그 바탕을 두고 부동산이 태어난다고. 뭐 우리 따져보면 이거 뭐 자갈모래 이것도 처음 다 땅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게. 철근 콘크리트 다 처음 다 자연으로부터 밑에 바다로부터 나온 거야. 토지로부터.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자, 그 다음에 공급곡선. 자, 우상량 이미 다 압니다. 시장 공급은 뭐 별로 안 하셔도 좋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갑시다.